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법 정지웅입니다. 지금 현재 강의를 들으시는 분께서 이번 29회 시험에 응시하셨다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안타깝게 안 되셨다면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합격하신 분께는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 29회 공인중개사 법령,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중개 실무에는 예년과 비슷한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현재의 평은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렵다. 특히 이제 공법이나 공시세법에서 난이도 조절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개사 법령은 최근 기출문제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약간 어려운 것도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충분히 80점 이상은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90점 이상 득점하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출제 비중은 공인중개사 법령은 작년 28회 때는 30문제, 이번에 29회 때도 공인중개사 법령은 30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이쪽은 작년에 5문제 나왔는데 이번엔 4문제, 그리고 중개 실무에서 작년에 5개, 올해는 6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난이도는 한 2문제 정도는 좀 맞추기 어려운, 해마다 좀 그렇죠. 그런 문제고, 나머지 한 38개 정도는 실수가 없는 한, 그리고 시험 볼 때 사실 자신감이 필요하거든요. 자신감이 필요해요. 좀 야리까리해도 정확한 정답이 보이면 그쪽을 찍어야 되는데, 좀 거기에서 실수를 하신 분도 좀 계셔요. 그런 경우 아니면 80점 이상, 90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번부터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A형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1번은 용어의 정의인데 틀린 거, 정답 1번. 이건 쉬운 문제입니다. 개공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이렇게 되죠. 나머지 2번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번, 중개대상물 모두 골라라. 중개대상물도 해마다 그대로 출제됩니다. 있던 법조문하고 판례하고. 이거 지금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는 다 판례죠. 기역번은 동서 특정 내 분양권 되고, 그다음에 명인 방박과 준 수목이 집단도 되고, 그다음에 세차장 구조물은 주벽 없으니까 안 되고, 허가구역의 토지는 당연히 되고, 4번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문제 3번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틀린 걸 찾으라고 했는데 정답 확인해 보면 3번이죠.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니까 법인의 임원이라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면 당연히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 없죠. 나머지 다 쉬운 질문입니다. 문제 4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골라라.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박스 문제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 이제 옳은 걸 고르라는 문제죠. 근데 이제 이따가 한 문제만 틀린 걸 고르라는 그런 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평상시 연습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일단 기억은 올해 처음 들어온 거잖아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결격사유지만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라는 말이 없죠. 다음 선고유예 결격 아니고, 디귿번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결격이고, 자격 취소되고 3년 안 되면 결격이니까 5번 답으로 하시면 되고요. 문제 5번.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 쪽입니다. 틀린 거. 1번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라면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신고하니까 단독 서명 날인 초수입니다. 다음 2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했으면 공동신고해야죠. 그 다음에 3번은 그렇죠. 신고불증 받으면 검인 받은 걸로 본다. 4번은 우리 주, 시, 건택, 도공산, 공이잖아. 공공주택특별법.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거는 신고 대상 2다. 4번 틀렸고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5번은 조건이나 기한, 신고사항에 해당하죠. 이제 6번. 신고서 작성 방법인데 1번은 외국인이 당사자라면 국적을 반드시 기재하고요. 2번은
그 공동신고라는 말이 공동제출이 아닙니다. 공동신고는 공동으로 서명 뜨는 날인을 말하는 것이고 신고서는 아무나 내도 됩니다. 아무나 내는 거예요.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은 투기과열지구에 소지한 주택인데 3억 미만이잖아요. 3억 미만이면 자금조달 입주 계획은 신고하지 않잖아요. 신고하지 않으니까 해당 없음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임대주택 분양전환 처음 나온 지문입니다. 법인인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기한이 완료되어 분양 전환한 주택일 경우에 표시한다. 그 다음에 5번은 많이 나왔던 거죠. 집합 건축물의 면적은 전용 면적을 적는다. 정답 2번. 문제 7번 같은 경우는 전에도 한번 나오긴 했었는데 암기가 이건 쉽지 않아요. 뭐 그 협회에 보면은 국토부 장관이 협회 공제 사업에 대해서 개선 명령할 수 있는 사유가 있거든요. 네. 개선 명령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골라라 했는데 보통 이런 문제는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을 고르시면 되고 이런 건 암기로 푸는 게 아니고요. 네, 암기로 푸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박스 문제는 보통 다 맞게 나옵니다. 그래서 감으로 5번 찍으셔서 다 맞추신 거예요. 거의 다 맞추셨을 거예요, 아마. 이런 게 강심장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문제 강심장이 필요한 거예요. 보통 경험에 의해서 많이 공부한 경험에 의해서 이런 건 굳이 틀린 걸 안에다가 넣을 이유가 없겠지. 5번이 맞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맞추세요. 문제 8번은 토지거래 허가. 이 어마어마한 양이 또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네. 허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뭐 대통령령에 있는 건데 그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이나 별도로 제출할 것이 아닌 걸 찾으라고. 당연히 당사자의 성명 주소는 당연하겠죠. 그리고 3번처럼 소유권 이전할 거냐 또는 지상권 이전할 거냐 권리 종류. 그다음에 토지이용 계획 써내라고 했잖아. 자금 조달 계획 써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답 2번이고 토지거래 허가 쪽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아요. 토지거래 허가 쪽은 개공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정답 2번 고르시면 되고요. 문제 9번은 우리 외국인 등 뭐 틀린 걸 찾는데 정답 4번이죠. 외국 정부도 외국인 등이잖아요. 외국 정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토지 취득할 때 계약 체결 전에 시군구 허가를 받는 거죠. 국장의 허가가 아니라. 거기만 잘 보시면 충분히 득점할 수 있고요. 10번은 상인법. 상인법이 이번에 뭐 10년 뭐 이런 것도 나오지도 않았고 환산보증금 초과 이런 문제도 안 나왔고 네. 뭐 황당한 지문이 답입니다. 답 1번. 이건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주임법이나 상인법이랑 상관없이 임차권 등기 명령 여기에 관련된 비용 여기 관련된 비용은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다. 2번은 뭐냐면 우리 많이 연습했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 이해관계인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그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뭐 확정일자 부여일 이런 거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면 인적상의 요청은 안 돼요. 그러니까 세무서장에게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세무서장에게 인적상 요청할 수는 없어요. 맞고 3, 4, 5번은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차임이 경제사정의 침체로 상당하지 않게 되었다. 그럼 당연히 감액도 청구할 수 있죠. 감액은 또 제한도 없는데 제한도 없죠. 정답 1번. 11번은 우리 법인의 겸업 할 수 있는 걸 모두 골라라. 기억은 임대업이 틀렸죠. 임대관리. 임대업은 안 되고 니은은 되고 디귿번은 조심해야 돼. 용역의 알선입니다. 용역을 제공하는 건 이 사업체나 도배업체를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안 되고 용역의 알선이라고 해야 돼요. 니은은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 잘 들어왔고 그다음 공매 매수 신청들이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 12번 인장으로 틀린 걸 찾는데 정답도 쉬워요. 5번. 분사무소 인장은 당연히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등록해야죠. 13번. 이것도 많이 연습했던 등록관청이 다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할 사항이 아닌 걸 찾는데 협회 통보사항은 뭐 등록증 교부사항, 그다음에 각종 신고 받은 거, 사무소 이전 신고 받은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받은 거, 또 휴폐업 신고 받은 거, 고용 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받은 거, 그리고 등록 취소, 업무 정지까지. 네.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까지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뭐 아닌 거는 답 2번.
14번 자격 취소. 이것도 평소에 어렵게 나오는 편인데 이건 쉽게 나왔어요. 5번은 교부한 시도지사 강원도,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서울시. 서로 다르다 이거지. 달라도 자격 취소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는데 준비는 어디서? 가까운 데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끝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죠. 그래서 정답 5번. 15번은 우리 장사법과 분묘기지권이 섞여 있는 건데 우리 3번 평소에 강조했던 거 아닙니까? 장사법이 2001년도에 시행됐는데 날짜는 중요하지 않고 이 장사법 시행 이후에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하지만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는 지금도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3번은 장사법 시행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분묘기지권은 여전히 존립 근거를 인정해주고요. 인정해주고 그 이후에 장사법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줄이 틀린 거예요. 장사법 시행 전에 분묘기지권은 여전히 시효가 진행 중이에요. 시효 취득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16번 중개사무소 이전, 관할지역 외로 이전이고 역시 쉽게 출제됐어요. 1번은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하는 거죠. 17번은 옳은 걸 처리했는데 1번은 당연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소의 부동산 중개 당연히 사용하면 안 되죠. 우리 개공이어야 하니까. 2번은 5개 광고물에는 성명 써야 되죠. 성명 써야 돼.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틀렸고 3번은 부칙상 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 사용하면 안 되니까 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철거 명령을 할 수 있고 철거 명령에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다음 표시 광고할 때는 법인은 대표자 성명 써야 되죠.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공의 성명. 법인은 대표자 성명. 자, 옳은 건 3번이고 18번 문제를 조심해야 돼. 박스 문제. 틀린 걸 고르랬잖아. 맞는 걸 고르면 안 되잖아요. 자, 틀린 거 찾아보면 디귿번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 별도로 휴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니을은 휴업 신고는 당연히 미리야. 미리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에 등록증 첨부하는 게 아니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할 때 첨부하는 것이고 틀린 거 5번 골라야 돼요. 19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아까 3번 아까 상임법에서 나왔던 질문 또 나왔어요. 이게 실무적인 걸 주로 낸다고 그랬잖아요. 이 민법은 판례 위주로 내는데 우리 중개 실무 쪽에 주임법, 상임법은 실무적인 걸 위주로 낸다고요. 그러니까 3번처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임차인의 동의를 받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라. 그 임차인이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거죠. 집주인의. 자, 20번 들어갑니다. 20번은 뭐냐면 자, 개공은 갑이고 소공은 을인데 소공이 뭐 했대?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해서 금지 행위를 했다 이거야. 금지 행위. 자, 그렇다면 소공은 행정처분 뭐예요? 자격정지. 자격정지. 형벌은 1-1.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떤 책임을 지느냐? 세 가지. 손해배상 책임은 뭐예요? 무과실 책임이죠.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개공은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을 지고 행정상 책임이라고 있어. 소공이 금지행위 위반했다. 개공이 위반한 걸로 본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등치. 개공의 금지는 임등치. 그다음에 양벌 규정. 양벌 규정으로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받을 수 있다. 양벌 규정은 면책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이게 일단 답입니다. 그래서 4번 벌금형 받지 않는다. 21번 이것도 우리 평소에 강조했던 거 답으로 나왔어요. 다행이죠. 매수 신청 대리 틀린 거. 3번 폐업 신고로 대리 등록 취소되고 3년 안 된 자는 결격이 아니다. 그러니까 등록할 수 없다면 틀리죠. 틀립니다. 22번 이것도 뭐 확인 설명에 관한 문제인데 쉽게 나왔습니다. 정답 4번 자료 요구에 불응했을 때는
불응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도 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된다. 다음 23번. 중개 보수 이것도 아주 쉽게 나왔어요. 정답 5번. 주택 소재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 그럼 중개사무소 언제나 내 사무실에 걸려있는 메뉴판대로 5번 답이고. 24번도 우리 그대로 나왔습니다.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비주거용이니까 단독 경부형 감지기는 주거용에 쓰는 거고 비주거용은 소화전 비상비리니까 기억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기본 확인사항 해줬고 실제 거래 관계는 공통 시혜부에 다 들어가고 환경 조건은 오로지 주거용에만 적는다. 옳은 거니까 니은 디귿. 25번은 이것도 쉬운 문제입니다. 정답 5번. 오피스텔 554. 매매는 1000분의 5, 임대차 1000분의 4. 그러니까 5번이 답이죠. 85점부터 이해하고 부엌, 화장실, 목욕탕 다 갖췄으면 임대차니까 1000분의 4까지로 해야죠. 26번. 자, 교육 파트 역시 매년 출제되고 있고 옳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자, 실무교육은 등록 기준이죠. 등록 신청서를 미리 갖춰야 되죠. 미리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소공으로 고용 신고한다면 실무교육 면제. 연수교육은 12시간, 12시간, 16시간 틀렸고 연수교육 500야가 되려. 옳은 건 기억 니을. 27번도 답이 쉬워요. 전속중개계약에서 공실입가는 매매일 땐 필수 공개사항이지만 임대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1번. 나머지 다 쉽습니다. 100% 다 알고 풀 수 있는 문제고 25번도 마찬가지. 28번도 강조했던 게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어요. 답이 1번이.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야. 근데 이자는 개공도 아니고 소공이나 중개보조원도 아니야. 그냥 일반인이야. 근데 이제 개공이랑 같이 중개했어. 이제 손해가 발생했어요. 이때 개공으로 발생한 손해 부분은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하죠. 이 법을 적용하는데 개공도 아니고 소공보조원도 아닌 자로 발생한 손해 부분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자에게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책임을 묻는다는 건 보증보험 공제 공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법 적용하지 않는다. 민법 적용한다. 이런 뜻이죠. 답 1번입니다. 1번을 몰랐더라도 나머지 4개 정확히 옳은 지문이니까요. 그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29번 우리 경매. 매년 경매는 거의 빠지지 않고 기출지문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기출지문에서 거의 그대로 나왔어요. 기억은 차순위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는 거지 넘지 않는 때 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니은 대금 지급 기한까지 지급해야죠. 맞았고 그 다음에 디귿번은 매각대금을 다 냈을 때 이미 취득하죠. 촉탁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 니을은 모든 저당권은 경매라 소멸해요. 다 소멸합니다. 소멸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옳은 건 니은 2번입니다. 30번. 금지행위 정답 4번. 이번에 반드시 나올 거로 보고 있죠. 직접 거래는 단속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 아니다. 단속 규정이다. 네, 효력 규정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31번도 평소에 나왔던 거 나왔죠. 거래계약서에서 당연히 시행규칙에는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표준서식이 없다. 네. 그 다음에 32번. 32번은 뭐냐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이의제기 좀 가능한 게 있는데 이제 개공갑은 중개보수 초과.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 그러면 금지행위죠. 금지행위면 뭐예요? 임등취.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형벌은 1-1. 자, 틀린 걸 찾는데 1번은 등록관청은 개공에게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이라고 돼 있는데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임등취가 항상 업무정지인 건 아니죠. 업무정지가 되려면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라고 써주어야 업무정지가 가능합니다. 이거를 25회 때는 이렇게 써줬는데 이번에 안 써줬어요. 이거는 이의제기도 가능합니다.
항상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명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리잖아요. 그럼 틀린 거죠. 네. 업무정지는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개공이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수령했는데 이 행위가 최근 1년간 1회 있었던 경우 업무정지 명할 수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네. 이건 혹시나 이 강의 들으셨다면 이 문제를 1번 찍으셨다면 이의제기 해보셔도 됩니다. 네.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요청하시면 근거자료 드리겠습니다. 2번. 2번은 2번은 간단하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번은 1-1이다. 4번은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다는 판례. 5번은 사실 5번으로 답을 충분히 고를 수는 있는데 초과되는 걸 반환했더라도 여전히 금지행위에 해당하잖아요. 금지행위에 해당하니까 5번은 정확히 답이고 1번도 이의제기 가능하다. 네. 자, 32번의 1번 지문은 이의제기 가능하다. 그 이유는 금지행위는 임등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업무정지도 가능한데 항상 업무정지인 게 아니라 최근 1년 이내 1회 위반한 경우에만 만약에 이게 임등치 사유가 1년 동안 2번 위반한 경우였다면 업무정지가 아니거든요. 업무정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꼭 써줘야만 업무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33도 평소에 우리 공부했던 대로 나왔어요. 자격정지 아닌 거. 우리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안 했다. 이거는 개공의 업무정지만 들어가는 거죠. 34번은 괄호 채우기입니다. 충분히 풀 수 있고 답 1번. 35번도 답 4번. 3-3에 해당하죠. 36번은 32번 똑같은 거죠. 업무정지 사유와 자격정지 사유 공통으로 속하는 거. 이번에 행정처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몇 문제 나왔냐면 행정처분 벌칙이 무려 8문제. 이렇게 많이 나온 게 한 번도 없었어요. 행정처분 벌칙이 무려 8문제나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격 취소, 자격정지, 등록 취소, 업무정지 이쪽에 관한 문제를 형벌, 과태료 이쪽의 문제를 이쪽을 아주 정말 열심히 공부를 외워야 된다는 거죠. 예, 무려 8문제. 보통은 5개 나왔는데 계속 쏟아지고 있죠. 지금 33번, 35번, 36번, 37번 전부 다 행정처분 파트 문제잖아요. 36번은 양쪽에 공통인 건 인장, 그다음에 서명 날인, 기억 니은 디귿이고 니을엔 교부는 업무정지만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자격정지는 아니고. 37번에 옳은 걸 찾는데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 1번은 폐업 기간이 1년 넘었잖아요. 넘었으니까 폐업 전의 사유로 업무정지 안 되고 그다음 2번은 폐업 전에 받은 업무정지는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공에게 승계되고 3번은 폐업 기간 3년 초과했으면 폐업 전의 위반 사유로 등록 취소할 수 없고 그다음에 4번은 폐업 신고 전에 개공에게 과태료 줬죠. 그 과태료는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공에 승계되니까 9개월 때 재등록하면 승계되죠. 5번은 폐업 신고 전에 사유로 행정처분할 때는 폐업 기간, 폐업의 사유 고려해야죠. 고려해요. 답 4번. 38번도 행정처분이죠. 절등치. 절등치가 아닌 걸 찾는데 답이 왜 4번이냐. 우리가 이렇게 3 플러스 업 또는 과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임등치입니다. 3 플러스 업 또는 과는 임등치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 받고 업무정지 위반했다 아니면 과태료 위반했다는 임등치예요. 임등치인데 이 중에 업이 2개 들어일 때만 절등치가 되죠. 근데 이 문제는 4번 지문이 업 하나 먹고 과 2개 먹고 그다음에 업 위반했으면 이건 절등치가 아니죠. 임등치가 되죠. 1번은 사망, 2번, 3번이 처음 나왔어요. 우리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절등치가 되잖아. 결격사유가 되면 절등치. 39번은 쉬운 문제죠. 답 3번. 연수교육은 시도지사. 과태료 부과하고. 40번. 우리 오랜만에 또 농지법 나왔어요. 농지법인데 답은 쉽게 나왔습니다. 우리 평소에 연습했던 경매는 농취증만 받는다. 경매 농취증을 언제 내라? 언제 내? 매각 결정기일까지 내야 허가 받는 거지. 입찰할 때 내는 게 아니라고. 얼마나 많이 연습했습니까? 입찰할 때 내는 게 아니다. 답이 1번. 이렇게 해서 한두 개 정도 빼고는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근데 시험장에서 항상 문제예요. 당황하지 않아야 됩니다. 당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혹시 30회 시험에 준비하신다면 우리가 오늘 제가 좀 풀어봤습니다만 간단히 금방 다 풀었죠. 평소에 우리 다뤘던 데서 다 나왔습니다. 한 문제 빼고 다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예. 다른 과목은 좀 어렵게 나왔다고 하지만 이 과목은 평상시보다 더 쉽게 나온 건 아니에요.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약간 어렵게 나온 정도인데 우리가 배운 데서 100% 다 거의 다 득점에 거의 다 적중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0점 이상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해낼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고 혹시나 다시 도전하신 분 힘내시고요. 우리 다시 해냅시다. 해내시고 처음 도전하신 분 믿고 끝까지 잘 갑시다. 감사합니다.